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미아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 국제대학원 입학기 영상을 올리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영상을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것도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인스타로 DM도 보내주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정말로 찍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번 학기를 개강을 하고 첫 수업 OT를 두고 두 번째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여자분이 제 옆에 딱 앉으시더니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영상을 올렸다는 것조차 정말 깜빡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셔서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실제로 그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학교 생활에 비타민이 되어줬습니다. 네, 그런 소중한 인연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입학 과정을 올렸으니까요. 입학하고 나서 어떤 생활이 펼쳐졌었는지 학교 생활에 관련해서 학교 외 상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제대학원 도대체 좀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학원과 기타 다른 생활은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국제대학원에 1년 다니고 느낀 점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1학기를 보냈어요. 여름방학을 가지고 그 여름방학 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를 이제 가을 학기를 작년에 보냈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제가 올해 초에 3학기를 보내고 지금 막학기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사정상 지난 학기를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휴학 얘기도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휴학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3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논문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찍어야 되나? 역량이 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되게 깡깡이기 때문에 못 찍어요. 자, 1학기 하루 일과를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이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실함 빼면 시체다 할 정도였거든요. 자, 첫 번째 하루 일과는 저는 루틴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슈퍼제이입니다. 이제 그게 전제이고 각오가 빡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4시 40분에 기상 그 공원을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 다짐하면서 한 3, 40분 돌고 와서 씻고 아침 먹으면서 밤 사이에 국제적인 이슈가 저쪽 지역에서는 있지 않았는지 뉴스 체크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아침을 먹고 늦어도 7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과제하고 수업 있는 날 수업 듣고 다시 아침이 아닌 저녁 5시에 다시 공부를 무슨 소리야. 다시 운동을 집에 공사해가지고 하필 다시 공사를 왜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5시에.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한창 또 막 공부하고. 하지만 밤 11시였나 10시 반부터는 딱 자기 직전 1시간은 제가 무조건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공부하던 거 그대로 다 접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뭐 멜로디 생각났던 거를 좀 저장해 놓는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거나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솔직히 빡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갓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말 정신력으로 버틴 한 학기였어요. 어떻게 버텼냐면 솔직히 몸도 망가졌고 제가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도 받았었고요. 멘탈도 망가졌었고 경제적인 부담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좀 받고 있었고 일단 혼자 할 수 있다 오죽하면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제가 육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막 자기 직전에 갑자기 막 옷을 입다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내가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약간 뭔가 홀린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로 이렇게 논문을 읽고 공부한 적이 저는 교환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데 교환학생 때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이제 석사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책 3페이지 논문을 막 3페이지를 읽었는데 막 1시간이 넘게 지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막 100페이지 넘게 막 그 한 4과목 5과목을 처리하려면 막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또 그것만 있나요? 과제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잠을 줄여야겠다라는 거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와 학부가 같았던 친구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큰 도움이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줬고 또 이제 덕질 큰 도움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잘 보냈고 여름방학 때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는 ESG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진출을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강을 했었는데 2학기에 들어갔을 때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플러스 일단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제가 1월 2일부터 위염에 식도염에 뭐라고 하죠? 위경련으로 응급실 가고 낳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걸리고 코로나가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제가 또 취미로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기타 등등 여력이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휴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일단 휴학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를 하던 게 아닌데 일단은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앞세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태교육원이라고 짧게 얘기할게요. 아태교육원에서 한 4달, 5달 정도 체험관 강사 포지션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직원은 아니고 위탁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포지션이 코디네이터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태교육원에는 상설관과 이제 모의 유네스코 체험관 이 두 가지의 체험관이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지도하에 체험 신청을 하면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뭐 체험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하는 것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전에 업데이트되지 못한 자료들을 다 업데이트하고 자료 조사하고 근거 자료 찾고 자료 만들고 검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한 5달, 4달, 5달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 때까지 일을 하고 9월에 제 3학기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아팠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을 올라갈 힘조차 없을 만큼 너무 힘든 2023년도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 찍을 여력이 없었어요. 핑계. 어쨌든 1학기와 2학기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1학기는 그 절실함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SNS도 끊고 제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지만 친구들과의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극2였는데 극I가 안 돌아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정도로 대학원 생활이 빡셌다. 인류애를 잃어버릴 뻔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 비하인드가 있고. 2학기는 조금 얘기가 달랐어요. 요령과 여유가 생겼다? 라는 점 같아요. 이게 요령 피워서 좀 쉬운 길로 찾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체력과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좀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방전하지 않을 때까지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전이 되었고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제가 주로 인권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고 유럽연합 이후에 국제관계에 대해 하는 수업들도 들었어요. 또 하필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수업 내용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그런 경험 좀 했습니다. 국제대학원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3학기가 되었는데 3학기에 지금 거의 절반이 지났어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세계화 관련된 수업과 국제기구 약간 실무와 관련된 수업을 하나 듣고 있고 이번에는 지역학으로 제가 이유가 아닌 이슬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필 제가 이유 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터졌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슬람을 듣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느낌이 묘해요. 뭔가 실제로
얼만큼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수업들이 굉장히 프랙티컬한지를 좀 더 확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묘하네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개괄적인 한 학기 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공부와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학기에는 개론 수업처럼 앞에 국제가 붙는 모든 수업들을 다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다니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필수로 4가지 과목 중에 3가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졸업 요건으로. 그래서 저는 국제, 경제, 국제 경영, 국제 개발 협력 이 3개를 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국제 정치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제 경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도 수업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숫자와 굉장히 감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떡하지 하고 그냥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블로그 다 찾아서 블로그에 사람들이 정리해 준 것을 보고 공부하고 하지만 반드시 영어로 돌아와서 영어로 한 번 더 이해를 했어요. 어차피 저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이 영어 제가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것도 내가 과연 영어로 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공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공부가 된 케이스이고요. 논문 하나인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사실 아직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그냥 아이패드 캡처해서 팝하고 돌릴 수 있거든요. 정말 저도 집중 안 되면 지금도 그 도움을 받는데 내가 영어 번역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엄청 공부했어요. 사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다시 이해하고 문단 단위로 읽고 다시 또 이해하고 장 단위로 읽고 한 번 더 흐름 정리하고 이걸 반복한 이유가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으로 들여버리면 이게 정말 제 실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공부의 정도는 없다지만 당당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꼼수 부리지 말자가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꼼수 부리지 말자.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했어요. 네. 이제 과목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국제통상과도 좀 고민을 했지만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국제개발협력 쪽으로는 인권 수업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인권, UN, Human Rights Mechanism 이런 수업들을 좀 들었고 통상 관련해서는 개론이었던 경영경제 수업을 들었고요. 사실 경영은 제가 외식 경영을 학부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서인지 좀 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경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혼자 개인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점이 이제 지역학인데요. 전 지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던 주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뭐 무역이나 뭐 지정학적 문제들, 그냥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로 보면 전쟁,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이제 스탠스나 기후, 정치, 지정학, 또 무슨 에너지 문제, 혹은 그냥 권력, 힘, 국가 간의 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1년 반 정도 배우면서 배운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국제라는 단어가 붙는 분야들을 1학기 때는 다 커버를 한번 해보았다. 경험을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전공을 정한 뒤에 2학기 때는 저는 기업과 인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 혹은 지역학 관련한 수업들을 들었다.
그런데 논문을 쓰기 직전 학기에 내가 이 분야가 맞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실전 경험을 하면서 분야를 바꾸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좀 논문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다른 뭐 솔루션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돈 주고 뭐 당연히 배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제 실력이 올랐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지금 학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탑하고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안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챗 GPT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제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됐든 정정당당하게 페이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무엇이 됐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부 방법이라면 반드시 결과가 돌아올 거다라는 것이 저의 하나의 공부할 때 믿음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짧게 저희가 학교 생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외에 뭐 기타, 알바나 인턴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인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좀 학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다양한 학술대회도 조금 제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학교 들어오고 나서 겁을 많이 먹어서 좀 소극적인 1년을 좀 보내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많이 적응도 했고 부족할지라도 일단 부딪히고 보는 성격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생활 밸런스 건강 챙겨요 우리. 진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요. 운동 기본적으로 꼭 해주시고 제발 진짜 체력 운동 꼭 해주시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거 외에 취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취미 활동이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야 거기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에너지를 느끼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나 이런 취미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운동과 취미 운동은 필수, 취미는 선택이지만 권장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힘들어요. 진짜 막 하루에도 저 농담이지만 뭐 자퇴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뭐 집 가고 싶다는 뭐 당연한 거고요. 매일 가고 싶죠. 앞이 눈 뜨는 순간부터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인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수요일에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9시에 수업이 시작해서 저녁 7시에 수업이 끝나요. 진짜 what's the matter 진짜. 밥 먹을 시간 딱 하나 있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진짜 다크서클이 지금도 막 제가 좀 가렸는데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집에 진짜 시체처럼 걸어가서 진짜 워킹 데드가 됩니다. 이제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첫 학기 때 그 할 수 있다 되뇌었던 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졸리다고 해서 지금 자버리면 졸리다고 해서 지금 그냥 다 덮고 그냥 쉬어버리고 여기까지만 하자를 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좀 거창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까지 버티면 뭐 종강할 수 있어. 오늘까지 버티면 시험 끝나. 이런 단기적인 목표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깊게 파고들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사명감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글거리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사실 굉장히 두서없어요. 원래 오늘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덜컥 좀 큰 일을 맡게 되어서 내일부터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서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힘들고 중간에
다른 전공을 선택했으면 내가 더 흥미있게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제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배우고 배울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국제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은 뭐야? 국제대학원을 다니기 전과 후에 여러분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대학원 그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그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강의실이 재미있어요. 한 강의실에 분명히 하나의 수업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지만 각자 전부 다 다른 관심사와 전부 다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 정말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거 부담 많이 드시죠? 저도 굉장히 그게 걱정이 많이 컸는데 장학금 제도도 있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2학기, 그러니까 1년은 그러니까 등록금을 냈다가 그걸 이제 다시 돌려받고, 그러니까 즉 2학기는 돈을 내지 않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학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뭐 알바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지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홍보 영상이 되지 않나요? 홍보 영상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대학원 오기 전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얻어가시고 또 누군가에게 교감이 되고 이런 상호작용 시너지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2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DM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